화성 인더스트리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6.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9.6% 감소했습니다. 이 매출도 16.8% 감소했습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4.6이다. 이렇게 좀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성 인더스트리가 이 신발 만드는 메이커인데 국내 공장은 없고 회사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글로벌 리딩 스포츠 패션이라고 본인들을 표현하고 ODM 기업으로서 주문자 상표 이런 거죠. 이게 매니팩처링 그거에 약자로 되어 있는데 이 ESG 차별화된 미래 가치를 실현한다. 모든 기업이 요즘 ESG 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별도 ESG 위원회까지 다들 만들어 가지고 또는 별도 기구도 만들어서 운영 중에 되어 있는 게 같습니다. ESG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은 생략하기로 하고 신발 만드는 공장에서는 화성 비나면은 베트남 공장 전경을 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국에 있는 이 화성 인더스트리는 헤드쿼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272억 원 달성해가지고 16.8% 전년 동기 대비 내려갔습니다. 매출 원가가 똑같은 비율로 내려갔고요. 매출 총이 15.2% 감소했는데 판매 관리비는 3.1%뿐이 내려가질 않아가지고 영업이익이 49억 원, 19.6% 감소했습니다. 이 스루포트 회계도 결과적으로는 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상품 유통업은 원칙적으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6.8% 똑같이 내려갔죠. 스루풋 금액 감소했고 스루풋률은 0.1%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이 가공비 없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가 3.1% 하락해서 생산성은 TOE 생산성은 3.28로 0.47 하락했고요. 영업이익 49억 1,800만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상품도 재고를 이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ODM 방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바로 100% 다 소화를 시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재료라는 게 그럼 왜 있냐?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닌데 이 원재료 자체도 신발 만드는 소재 자체도 매출을 일으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 회전율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잡아봐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상품 무재고 전략을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기도 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액, 요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해서 2227억 원 구매를 했는데 16.2% 감소를 했죠. AB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2202억 원으로서 요것이 바로 매출원가가 되겠습니다. 16.8% 감소했고요. 운영비용은 3.1%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용 자체가 판매 관리비고 가공비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어요.
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비용, 여기서는 뭐 총 영업비용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25억 6천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생산에 투입된 재료비 하고, 그 재료비라기보다도 이제 이 매입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금액이 동일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재고자산 증감 변동, 그 범위가 뭔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무엇인지 전혀 추측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회사는 이 금액이 뭘로 뽑은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 원재료하고 미작품의 증감액도 가감을 해줘도 이 결론적으로 17억 원 차이가 있고, 전년도에는 22억 원 차이가 있습니다. 요 금액이 표시된 대로 해석을 하면은 매출원가를 줄여가지고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도록 조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쁜 말로는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여기에서도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성립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뭐 이상이 없습니다. 운영 비용에서 그 인건비를 보면은 12억 원대가 나가가지고 직원이 34명뿐이 안 돼요. 4명이 그래도 증가했는데 평균 임금이 1억 4,3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간 2.6% 감소하는 거로, 신입사원 4명의 역량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 전체 인원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공장도 없고 그냥 사무직들이 그 헤드쿼터 역할만 하는 게 되겠죠. 인당 평균 매출액도 크게 내려갔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이거를 전체 재고자산 회전율로 했는데 55.6회전이 나옵니다. 분기에 이 정도 한다면 매우 높은 거예요. 18.8회전이나 높아졌는데, 수르픈율도는 약간밖에 증가를 안 했고, 어쨌든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세웁니다. 투명회계 가정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상품 매입가격 또는 원재료 매입가격 하락과 판매가격 인상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는데, 매출 채권 수금 속도 3개월에 4.6회전이면은 수금도 잘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협력업체한테 구매 협력업체한테도 그 대금 지급은 넉넉히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그 충분 조건 논리로 이 도표로 만들어 본 거고요. 어, 요거는 입증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요걸 또 글씨를 제가 못 바꿨네요. 어쨌든 그 입증을 하려면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상승 데이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수량으로 그 재고자산 회전율을 산출해 봐야 되는데, 상품을 무재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량상 검증은 또 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그러면은 하락을 안 했어요. 9%, 그 단순평균도 9% 오른 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판매 가격은 거꾸로 내려간 것으로. 근데 운동화는 1.3% 증가했고, 필름, 그 운동화 매출액이 80%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이 내려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0.7%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판매 가격은 입증이 되는데 원재료 가격 하락은 입증이 되질 않습니다. 거꾸로 상승이 됐습니다. 완벽한 입증이 되기 전까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분식회계를 했다.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온 건지 그게 불투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뭐 뉴스를 보면은 미국에서는 지금 사업명령 부동산이 크게 하락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소개를 하냐 그러면은 회사가 유형자산은 뭐 이게 뭐 감가상각 다 해가지고 5억 5천6백만 원뿐이 안 되니까, 아마 이거 그 사무실 하나 달랑 가지고 사업하는 데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투자 부동산이 331억 원이나 됩니다. 감가상각으로 좀 줄긴 줄었습니다만은 이 사업을 하면서 그 투자 부동산이 300억이 있다고 그러면은 어, 음, 아주 그 만만치 않은 금액을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형자산이 여기는 매우 큽니다. 어떤 이 신발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무형자산 영업권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가 증가할 때, 그 원가 회계의 문제점, 그 다음에 재고가 감소할 때 문제점, 요거를 제가 논리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 봤는데,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그 2023년도 매출액을 예측을 해보는 건데요. 이걸 그냥 판매 가격이라고 비유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뭐 어떤 단위로 91만 원 판매 단가가 결정이 되면은 한 11,300원 남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계획된 것보다는 좀 적게 이익이 나니까 10%더 좀 매출 노력을 해가지고 한뭐 13,235원 정도 이익이 나는 거로 요 경우에 재고 25% 증가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재고를 25% 줄인다고 한다면은 영업이익은 9,360원으로 크게 떨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의 고질적인 문제인 거고요. 스르프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뭐 여유 있게 잡아도 90만 원이면은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게 뭐 납품 단가라고 한다면은 1,589억 원 남는데 재고 회전율을 아주 재고 회전율이 높은 기업이에요. 250회전 한다 그러면은 매출이 1조 원 정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129억 원 정도 남는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 기준은 재고가 증가할 때는 원가 회계는 금액이 높게 나오게 돼 있고 재고가 감소할 때는 판매 가격이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재고가 이번에는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은 스루프 회계가 가격이 낮게 이렇게 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스루프 회계는 재고 증가 할 때는 인플레이션 이 완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고가 감소할 때는 잘 팔린다는 거니까 그만큼 또 스르프 쪽에서 그때는 가격이 높게 나오는 거로 그것은 뭐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도 매출 증가라고 수출 증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가를 보면은 3,920원으로서 70원 상승했는데 장국 가격 대비 이제 100%가 넘어섰어요. 현석코시가 22.63% 가지고 있고 화승 코퍼레이션이 9.98%. 외국인이 메릴린치가 눈에 띄는데 9.07%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